지난 20일 스위스 추리히에서는 피파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제프 블라터 피파 회장이 놀란 눈으로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는데요. 사진 속에 숨겨진 베일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잠시 후 클릭 베스컷에서 베일 속 비밀은 물론 자세한 뒷얘기까지 시원하게 공개합니다. 연합뉴스 포토데스크 이희열 기자와 함께 다양한 사진들과 풍성한 뒷얘기 준비했습니다. 이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됐습니다. 휴가 계획 세우셨나요? 네, 저는 좀 한가할 때 갈 생각입니다. 네, 저는 가을에 계획하고 있는데 집에서 여가 즐기시는 분들 클릭 베스트컵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사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보니까 춤을 추고 있는 건가요? 네, 여기가 필리핀 마닐라 인근이라고 그래요. 인근 그 지역인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춤을 추고 있죠. 이게 지금 줌바 춤이라고 합니다. 줌바 댄스요? 예, 줌바 댄스라고 하는데 한 30분 동안을 계속해서 쉬지 않고 이렇게 춤을 췄다고 합니다. 네. 예.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이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 모였던 건가요? 한 12,975명이라고 그러죠. 네. 그래서 기니스북에 기재됐다고 합니다. 줌바 댄스라고 하면 조금 생소한데 이게 어떤 춤인가요? 이게 그러니까 라틴 댄스하고 피트니스를 결합한 그런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운동량이 많다고 하는데 네. 미국의 퍼스트 레이디인 미셸 오바마 그리고 1조 원의 그 엉덩이 별명을 가진 네. 제니퍼 로페즈 같은 그런 그 스타들이 다이어트용으로 이 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유명해졌다고 하는데 네, 다이어트에 좋다고 하면 칼로리 소모도 좀 많은가 봐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 운동 할 때 그 소모량이 굉장히 높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1시간 동안에 500kcal 부터 한 1000kcal까지 이 소모가 된다고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복부 비만이라든가 네. 등살, 뭐 허리살 이런 거 빼는데 아주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네, 보니까요 비단 여성분들만 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 이렇게 남성들의 모습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종종 있는데 네. 그러니까 그 러닝머신 뛰는 거 있죠. 네. 그거보다도 이 줌바 댄스가 같은 시간에 한 7배가 더 높은 그러한 그 운동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네, 가뜩이나 여름을 맞아서 다이어트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이 얘기 들으면 귀가 좀 솔깃해지셨을 것 같습니다. 네, 유산소 운동을 30분 이상 했을 때 지방세포가 비로소 연소되기 시작한다고 하죠. 이 줌바 댄스는 격렬한 운동을 30분 이상 하기 때문에 내장 지방을 태우는데 특히 효과적이라고 하네요. 다음 사진으로 가보겠습니다. 와, 이게 조스 아닌가요? 이게 지금 실제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지난 남아공에서 네. 그 서핑 대회가 있었는데 국제 서핑 대회가 있었는데 이제 거기서 이 발생한 이 사건입니다. 여기 이제 그 패닝 선수인데요. 호주 출신의 네. 결승전에서 이렇게 서프보드에 타고 있다가 갑자기 이게 상어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상어를 피해서 지금 가는 그런 지금 아주 굉장히 그런 상황입니다. 아주 위급한 상황이죠. 그러네요. 정말 영화 속에서만 있었던 일이 실제로도 벌어진 건데 예.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무사히 구출이 됐나요? 아주 다행스럽게 네. 뭐 다친 데는 한 군데도 없었다고 합니다. 단지 이제 그 보드만 좀 훼손이 됐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 물속으로 들어가서 뭐 발길질을 했다고 그래요. 물속에서 사투를 벌였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아마 거기서 이제 도망갔던 것 같은데 이거 하자마자 또 그 옆에 있던 그 구조 요원이 와서 제트스키 타고 와가지고 또 구출을 했죠. 네, 정말 기적적이라는 말로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예. 이게 지금 대회 결승전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경기는 어떻게 예, 되는 뭐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주최 측에서는 그 경기를 취소를 시키고 같이 그 결승에 오른 그 상대하고 같이 그 공동으로 우승 상금을 배분을 했다고 합니다. 네, 다음에 개최할 때는 좀 안전 문제에 더 신경을 써야겠군요. 그런데 아무튼 이 남아공 이쪽에가 네. 이런 그 상어들이 많이 출몰을 한다고 그래요? 합니다. 그래서 2013년에는 요 인근에서도 서핑을 즐기던 사람이 이 상어에 물려서 사망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한편 대회 주최 측은요, 무시무시한 상황에서 보여준 침착한 태도와 또 빠른 대응은 영웅적이라고 하기에 손색이 없다면서 위기 탈출에 성공한 믹 패닝을 칭찬했다고 합니다. 다음 사진으로 가보겠습니다. 아유, 귀여운 아이들인데 사진을 보니까 지금 해변가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녹색의 이게 뭔가요? 네, 이게 지금 심각한 그 환경 파괴의 그 현장인데 여기가 중국의 그 산둥성에 있는 칭다오 해변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지금 녹조, 이게 가시파래라는 그 녹조가 이렇게 이게 발생을 해서 이 천진난만한 어린이들은 이렇게 또 즐겁게 여기서 또 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머리에 이거 얹은 거 보세요. 너무 예, 귀엽네요. 예. 그런데 녹조로 이렇게 다 뒤덮여 있는데 칭다오 해변에 녹조가 발생한 게 이게 또 처음이 아니라고요? 예, 2008년부터 이게 발생을 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이 수면, 그러니까 해수면의 온도 상승하고 이런 그 폐수 유입 때문에 이렇게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7월이 되면은 여기 칭다오 이 주민들이 굉장히 골치를 앓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2km의 이렇게 그물로 치고 그리고 또 굴삭기로 이걸 치우고 있다고 하는데 워낙 넓어서 그러니까 우리 그 여의도의 한 15배 정도의 그 넓이라고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역부족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그 군부대까지 동원해서 이거 치우고 있다고 하는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그 손실도 대단하다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는 한 강에 녹조가 심해서 여러 번 뉴스로 보도됐는데 여기는 이제 바다에 이렇게 녹조류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는 모습이군요. 좋지 않은 환경에서 피서를 즐기는 모습 좀 안타깝기도 하지만요. 즐거운 모습의 아이들을 보니까 진정한 행복은 자기 만족에 있다라는 말이 더욱 실감이 납니다. 다음 사진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사진 속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 사진 속 베일을 벗겨라. 기자회견 중인 제프 블라터 피파 회장 앞에 나타난 의문의 인물. 깜짝 놀란 듯 무언가를 바라보는 블라터 회장의 표정이 무척 인상적인데요. 과연 이 숨겨진 베일 속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지금 이게 블래터 회장이 있는데 지난달 6월 달에 블래터 회장이 사임을 발표했죠. 그 이유가 측근들이 부패로 체포가 됐었죠. 그 이후로 사임을 했는데 그게 아마 이제 힌트로 드리겠습니다. 네, 베일 속 비밀의 난이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살짝 보이기도 하는데 예상을 하셨나요? 과연 베일 속 숨겨진 비밀은 무엇일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베일 속 주인공 바로 돈다발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자회견장에 왜 돈다발을 들고 들어온 거죠? 지금 그 돈을 가짜 돈인데요. 네. 저 돈을 들고 들어온 사람이 영국의 사이먼 브로드킨이라는 코미디언입니다. 예, 들고 와서 그 피파의 그 부패에 그 항의하는 뜻으로 돈을 뿌려버린 거죠, 여기서. 뿌린 거죠? 예, 뿌렸습니다. 이걸로. 뿌리면서 한다는 말이 북한 대표로 왔다. 북한 대표. 여기 보니까 그죠? 달고 있죠? 인공기까지 달고 그럴듯하게 하고 왔네요. 이 돈이면은 2026년 월드컵을 유치할 수 있는가? 비아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회견장에 무단으로 침입을 했기 때문에 영국 코미디언 무단 침입죄로 처벌받을 위기에 놓였다고요? 네, 이제 그곳에서 아무튼 보안 요원들에서 이렇게 끌려 나갔고 지금 영국으로 돌아갔습니다만은 그 경찰 대변인은 바로 이제 브로드킨이 기소될 수가 있다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스위스에서는 이런 그 무단 침입은 경범죄 정도로 이렇게 가볍게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네.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지만 속 시원한 퍼포먼스였다라는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영국 코미디언의 이런 엉뚱한 행동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고요? 네, 아주 그 말썽쟁이로 이렇게 알려진 그런 인물이라고 하는데 2013년도에는 그 맨체스터 시티 그 선수들하고 같이 몸을 풀다가 거기서 또 쫓겨나기도 하고 그리고 지난해에는 브라질 월드컵으로 출전하려고 가는 그런 그 잉글랜드 대표팀 그 비행기에 같이 타려고 하다가 거기 또 적발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엉뚱한 행동을 참 많이 했군요. 블라터 회장은 2016년 선거에 후보로 나서지 않겠다면서 불출마를 공식 선언했는데요. 차기 회장 선거는 내년 2월 26일에 치러질 예정입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여야 원내대표의 모습인데 이날 공식 석상에선 처음으로 이렇게 만난 거죠? 예, 지난 21일 그 국회인데요. 지금 신임 원내대표죠. 원유철 네. 새누리당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끼리 지금 첫 공식 만남입니다. 이날 그러니까 요즘 그 문제가 되고 있는 그 국정원 네. 해킹 프로그램 그 조사 문제, 그리고 또 정부가 제출한 추경 예산 안 그 문제를 가지고 서로 협의를 했었는데 이 끝나고도 이거 밤까지 서로 논의를 했는데 해결을 보지 못했습니다. 네, 이날은 협의를 보지 그렇습니다. 못했고요.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네. 그 추경 예산을 삭감하자, 그리고 법인세율을 올리자, 뭐 이런 거였고, 여당에서는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서로 이게 의견이 엇갈렸죠. 네, 뭔가를 열심히 말하고 있는 듯한데 원내 협상의 카운터파트인 두 원내대표, 그런데 또 닮은 점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같은 그 수도권 의원들입니다. 의원입니다. 그 원유철 의원은 평택이죠, 지역구가. 그리고 안양입니다. 네. 경기도 안양이고. 그리고 또 사선이죠. 네. 사선에다가 그리고 그 당내에서는 주류가 아니죠. 비박에다가 이게 또 비노. 비노죠. 비노에 두고 그리고 지난 그 16대 때는 말이죠. 네. 같은 당에 있었습니다. 새천년 민주당인가요? 그렇죠. 새천년 민주당에 원유철 의원이 있었죠. 그다음에 탈당을 해서 지금 새누리당에 있습니다만은 또 그리고 또 종교도 같다고 그래요. 천주교라고 하는데 네. 가톨릭 국회 가톨릭 그 신도회 회원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네, 예. 공통점이 참 많군요. 그 여야 원내 사령탑 앞에 놓인 과제들이 이렇게 2년 만으로 헤쳐가기에는 좀 녹록치는 않은 상황입니다. 상견례 직후부터 추경 일정과 또 국정원 해킹 진상규명 등 현안을 놓고 양보 없는 줄다리기를 계속해 왔는데요. 공통점이 많은 두 원내대표, 어떤 궁합을 보여줄지 주목됩니다. 다음 사진으로 가보겠습니다. 피아노를 치는 모습인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 이걸 보면 이게 피아노 현인데 좀 특이한 것 같아요. 네, 이게 지금 통일의 피아노라고 하는데요. 네. 지난 21일 날 서울 시립미술관에서 북한 프로젝트 그 개막식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광복 70주년 그 기념 특별전으로 그런 행사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바로 이대용 주교가 이 피아노를 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게 지금 보시면 철조망이죠. 철조망으로 현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현재 그 최전방에 있는 네. 부대에서 그걸 직접 철조망을 가져온 가져와서 거예요. 이걸 3개월 동안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지금 보니까 그랜드 피아노의 뚜껑이 이렇게 비춰서 보이는 그런 장면인 것 같은데 피아노를 치고 있잖아요. 예. 과연 이렇게 철조망을 현으로 해서 만든 피아노에서는 어떤 소리가 날까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그런 그 소리는 아니고요. 일반 피아노 소리는 아니고 이게 타악기 같은 그런 소리가 난다고 그래요. 아무튼 이번에 디자인이라든가 이게 그랜드 피아노가 굉장히 고급스럽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다가 이런 그 철조망 그런 그 대비도 되고 말이죠. 아까 그런 소리도 또 굉장히 그 대비가 되는 거죠. 네. 통일의 피아노 참 의미가 좋은데 우리도 또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통일의 피아노는요, 오는 9월 29일까지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열리는 북한 프로젝트 부대 행사 중에 하나로 미술관 로비에 전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네, 사진 속 인물들의 면면을 보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 회의인 것 같은데 여기 보면 박원순 서울시장의 모습이 좀 눈에 띄네요. 예, 지난 22일 날 새정치민주연합의 그 최고위원회의 그 자리인데 바로 이제 거기에 서울시장인 박원순 그 시장이 그 참석을 해서 여기 서울시의 지방분권 강화 방안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네. 요즘 부쩍 그 박 시장이 그 여의도 나들이를 많이 하고 있는데 바로 이제 그 일주일 전인 그 14일에도 또 그 여의도를 가서 의원들 앞에서 또 경제 특강을 또 했습니다. 그 잠룡 중에 하나죠, 새정치민주연합에. 그동안 상당히 그 거리를 이렇게 두고 그랬죠. 있었는데 요즘은 굉장히 그 여의도를 이제 자주
이래 지금 가고 있습니다. 네. 당내에서 좀 입지도 좀 확대하려는 모습으로 보이는군요. 네, 뭐 그렇게도 지금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날 최고위원회의가 또 다른 이유로 또 주목을 받았다고요? 아, 그렇습니다. 이 두 인물인데요. 표정이 안 좋네요. 예, 유승희 최고위원과 이용득 최고위원인데 이날 이제 그동안에 지난번에 뭐 최고위원회의 때도 봉숭아학당이라고 해가지고 그랬죠. 그때 막말 사건으로 해서 참 좋지 않은 그런 유명세를 타긴 했습니다만은 또 이번에도 그와 비슷한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그 발단이 네. 유승희 최고위원이 그러니까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그 사면 문제를 이제 거기서 꺼냈는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바로 이제 그런 문제를 이야기를 하다가 옆에 있는 이용득 최고위원이 똑바로 해 뭐 이렇게 반말을 하니까 왜 반말을 하느냐 이렇게 또 이제 응대를 한 거죠. 그런 와중에 뭐 욕설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네. 아무튼 이런 그 최고위원회에서 이런 좀 품위 없는 이런 행동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용득, 유승희 두 최고위원은요. 앞서 들어보신 것처럼 지난 13일에도 공개석상에서 한바탕 설전을 벌인 바 있죠. 당시 이 최고위원은 최고위를 들러리로 운영하고 있다면서 유 최고위원이 문 대표의 사과를 요구하자 공당의 지도부가 전 당원과 국민을 리드할 수 있는 집단인지 자괴감이 든다라면서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사진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주선이 발사되는 모습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참 멋진 사진이네요. 지난 그 23일 그 새벽에 그러니까 새벽 3시 2분이라고 합니다. 새벽 3시 2분에 이게 지금 소유수가 이게 지금 발사되는 모습인데 여기가 카자흐스탄의 바이코누르 그 우주기지입니다. 그 모습을 지금 이렇게 취재하고 있는 기자들 모습도 보이는데 네. 이날 아무튼 3명의 우주인을 싣고서 떠났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러시아인도 있고 일본인도 있고 또 미국인도 있죠. 이 3명이 올라갔습니다. 일본인 우주인도 포함이 됐군요. 우리로서는 좀 부럽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항공자위대 그 조종사 출신이라고 하는데 일본에서는 그 우주인이 지금 10번째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네. 이제 도착을 하면 뭐 긴 시간 동안 어떤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국제 우주선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국제 우주 정거장으로. 거기에는 이미 지금 3명이 지금 있습니다. 거기에 러시아인이 2명 있고 그리고 미국인이 1명. 스캇 켈리란 그 지금 그 우주인이 거기에 있는데 같이 여기 이제 같이 가서 활동을 하는 것이죠. 아시아 최초의 우주인은요, 베트남 출신 팜뚜언 중령이라고 하는데요. 그는 소련인 선장인 빅토르 고르바트코 대령과 쿠바 출신의 아르날두 멘데스와 함께 1980년 7월 소유스 37호를 타고 우주로 향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사진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 기자, 오늘 사진들 중에 베스트컷을 꼽는다면요? 네, 아주 그 특별한 그런 그 철종으로 만든 그런 그 피아노를 봤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 분단이 된 지가 꽤 오래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웅비하기 위해서는 빠른 통일을 이루어야겠습니다. 네.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가 한층 까다로워질 전망입니다. 1,100조 원대로 불어난 가계 대출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당장 내년부터 담보 위주로 진행됐던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가 상환 능력에 중점을 두는 쪽으로 바뀐다고 하네요. 클릭 베스트컷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